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튜네이트 또는 페이팔로 후원을 받습니다. 답글 질문 시 간단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과 영상 답변 가능합니다. 정당한 후원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맞춤 영상을 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과 영상의 질은 비례합니다. 저의 시간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간단한 식사 대접, 기타 금액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원유 가격 변동성 전망, 에너지 뉴스입니다. 그리고 결론. WTI 5일 차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41불 75에서 39불 50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등락폭을 반복했습니다. WTI 1월 1개월 차트입니다. 1개월 차트를 보면 약 38불에서 42불 사이로 등락폭을 거듭했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천연가스는 원유 가격보다 더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되었습니다. 20년 최저치인 1달러 65에서 1달러 85센트까지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등락폭을 반복하다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솔린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은 기대치보다 많은 재고 발표로 약 490만 배럴 증가됐고요. 가솔린 수요 회복세 둔화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메이저의 실적 하락, 엑산모빌, 쉐브란, 토탈, 그 밖의 회사들의 실적 하락과 감각상각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또한 미국 GDP가 32.9% 하락, 1년치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하락한다는 소식과 그로 인해서 GDP가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 실업자 증가, 고용 감소, 그로 인해서 하락폭이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대선을 11월에서 12월로 연기하자는 말로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 신규 부양책 지연이 저번 주에 이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산유국 공급 증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면 약 150만 배럴 증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자 급증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리비아 내전이 러시아, 터키, 이집트, 기타 국가의 대리전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기타 국가의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을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7월 27일 날엔 부양책의 기대와 코로나 확산자의 증가로 인해서 오일가락이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7월 28일은 미국 국내 재고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일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은 7월 29일 EIA에서 원유 재고가 하락했다고 발표하는 것 때문에 오일 가격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7월 30일 GDP가 32.9% 하락하고 실업자 신청 수가 신규 실업자 신청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통계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오일이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7월 31일은 목요일에 이어서 안 좋은 경제 상태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루어지고 또한 엑산모빌, 쉐브란, 토탈 같은 메이저급 회사들이 실적 하락 소식과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발표했기 때문에 하락이 되었고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오일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주는 42불대에서 39불 정도의 하락해서 다시 40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가격은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실제 가격은 더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 WTI 선물 가격은 약 1.6%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일, 목요일 FOMC 페더럴 리저브에서 회의를 했죠. 이전 발표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국 생산량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감소하는 폭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크루드 오일 생산량은 1100만 배럴입니다. 이번엔 활동 중인 시추 시설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총 251개의 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251개 중 전체적인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오일 릭은 하나 감소하였고 그 대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시출하는 릭의 숫자는 하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또한 캐나다는 한 달 연속 활동 중인 릭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45개. 국제적으로 보면 5월달 기준이죠. 약 24개가 감소한 781개입니다. 6월치 자료죠. 6월과 5월을 비교했을 때 24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엔 원유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보시면 6월부터 7월까지 계속
WTI와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와 WTI의 스프레드도 많이 감소했지만 이번 주는 3달러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원유 변동성이 그렇게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변동성이 낮아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재고와 배럴당 가격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미국 EIA가 발표한 WTI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량은 현재 (5억 5천만) 배럴 약간 미만의 수준에서 원유 재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라인을 보시면 WTI 가격이 40불 가격에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원유 재고량이 계속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WTI 가격도 4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너지 뉴스입니다. 노블 코퍼레이션, 노블 에너지가 아닌 노블 코퍼레이션입니다. 오프쇼어 시추 전문회사인데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메이저 실적 발표입니다. 엑산모빌은 11억 불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쉐브론은 30억 불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고, 그 중에 감각상각비가 56억 불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쉐브론은 순이익을 받겠죠. 그만큼 원유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인 토틀 감각상각비 80억 불, 그 중에 캐나다 오일샌드가 70억 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엑산모빌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배당금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는 9월 원유 가격을 하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UAE가 가격을 하락함으로써 사우디까지 가격을 하락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엑산모빌과 헤스, 뉴 기아나에서 기존에 있던 광구에서 새로운 신규 추가 유전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장량이 더 증가된 거죠. 현재 원유 가격이 40불인데 이대로 계속 가다간 미국 셰일 회사의 파산은 더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디언 오일 코퍼레이션 IOC, 이 회사는 인도의 국영회사인데 정유업 회복이 지연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 2000년 초반에 정제 가동률을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5월 말 이후 40불 선에서 거래가 되어 있고, 상승보단 하락이 더 많은 확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달러가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유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실제로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초시설은 20주 만에 감소세를 멈췄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숫자의 리그가 활동을 하고 있죠. 캐나다는 7월 이후에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캐나다는 국지적으로 보면 리그 활동수가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감소량이 컸기 때문에 증가량도
회복량도 빠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유 1개, 원유 관련 리그 하나 감소, 천연가스 리그 1개 증가, 총 감소 숫자는 제로입니다.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 8월 감산량은 오펙의 8월 감산량은 150만 배럴이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시 가격이 하락된다면 다시 감산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원유 및 정유 제품 재고량 조절에 오펙과 정유회사 그리고 미국 다국적 회사들이 노력 중입니다. 메이저의 실적 하락과 기존 실적 하향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인도, 그 밖의 신흥공화국의 경제 전망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원유 수급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수요 감소 예상, 백신 개발, 이번 주는 좀 잠잠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량 생산량이 GDP가 32.9%로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관망세로 유지하시면서 하방과 상방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방 상황이 더 많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로화 약세와 그 밖에 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돌발 악재가 일어나면 원유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더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